네, 이성건 전 국회의원, 최태경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 김경수 지사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 지사가 1시간쯤 걸렸죠. 예,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예, 짧게 저희 KNN 카메라 영상에 잡혔습니다. 한 120쪽 분량의 항소 유서 제출했다고 그러고요. 지지하는 쪽, 반대하는 쪽이 뒤엉켜서 법정 앞이 한동안 소란스러웠다고 합니다. 태평양이죠. 2심 때부터는 유명한 로펌이 재판을 주거로 맡았다고 하지요. 변호인 측이. 김 지사, 새로운 알리바이가 이번에 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변호인단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네네. 기존 변호인단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네. 홍기태 변호사 등이 네네. 추가로 선임되었습니다. 네 분이 추가됐죠. 예, 홍기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박주연 국회의원의 남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점이 특이하고요. 숨은 정보네요. 새로운 알리바이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드루킹 김동원 씨의 주장은 2016년 11월 9일 날 경기도 파주에 우리 김경수 도지사가 와서 경공모 직원들 20명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식사가 끝난 이후에 1시간 동안 드루킹 김동원 씨가 보고하는 정보 보고를 1시간 동안 들었고 식사 후에 그렇죠. 연이어서 예. 그리고 난 뒤에 킹크랩 시연을 8시 7분경에 킹크랩 시연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진술의 일관된 진술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루킹의 진술이었죠? 예, 드루킹의.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것이 그 김경수 도지사를 수행했던 운전기사 휴대폰이 구글 타임라인에 연동돼 있다는 것을 찾은 거죠. 그래서 김경수 지사의 당일 행적을, 오후 행적을 분 단위로 쪼개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파주 그 장소에 도착한 시간이 실제 도착 시간이 7시였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럼 7시에 도착해서 20명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1시간 동안 정보 보고를 듣고 그리고 어떻게 8시 7분에 킹크랩 시연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7시부터 8시 7분까지 물리적인 시간은 1시간 7분에 불과한데. 그래서 8시 7분경에는 킹크랩 시연을 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시간에는 정보 보고를 들을 수밖에 없는 시간대였다. 김동원 씨, 드루킹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또 2심 재판에서 계속 다툼이 있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특검 측하고. 어떻습니까? 2심 재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핵심 쟁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1심 재판하고 달리 새로운 정인, 증거, 방금 알리바이도 말씀을 하셨는데 완전하게 새로운 알리바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보강할 수 있는 알리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심 재판도 크게 쟁점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1심 쟁점이 됐던 게 한 2가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컴퓨터 등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해서 결국 2년 징역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핵심이 방금 최태경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드루킹, 그러니까 116만 건의 기사를 가지고 8,840여만 건의 여론 조작을 했죠. 여기에 김경수 지사가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죠. 그 부분을 놓고서 사실관계 오인이나 법리적 오해가 있는지를 적용을 시켜서 공방이 벌어질 것이고 이번에는 아마 김경수 지사 측에서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이고 또 하나는 드루킹이 추천한 변호사에 대해서 오사카 총영사 혹은 센다이 총영사로서 추천을 했는지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2가지 쟁점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형식적으로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는 양상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된 이후로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양성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이라서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런 말을 남겼고 실제 이게 성창호 부장판사가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기도 했죠. 정치적 공방으로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재정 대변인은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고요.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김 지사 측에서 보석 신청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바른미래당 측은 추가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야지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도 오늘 2심 첫 공판을 열면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불공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금이라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라. 재판은 법률과 당사자 간의 공방이고 증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장분의 지금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이 나도 공방이 치열해야 하겠죠. 법리적 진실, 실체적 진실을 떠나서 지금 각 정당의 당락이 강하게 지금 밀접하게 붙어서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논란은 더 커질 것이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그 관련 연루됐던 분이 1심 재판부에 판사를 했었고 그분은 지금 기소된 상태입니다. 성창호 부장판사 그래서 이것이 정치권의 당락, 사법농단 세력의 참여 이런 것이 막 융합돼서 아주 재판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한동안 큰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흐른 이후에 더 이 사건의 실체는 더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시점을 잘 봐야 됩니다. 현재 그 전국적으로 보궐선거가 벌어지고 있는데 보궐선거에 전국적으로 유일한 곳이 경남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두 곳이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정부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통영 고성은 민주당이 불리한 것으로 이미 언론 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창원 성산구의 경우는 후보 단일화,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되면 민주당에게 상당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크죠. 그런데 김경수 지사의 재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 최태경 위원장님이 성부처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석입니다. 그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계속 적폐 판사라고 규정을 하고 공격을 하다가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보석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석에 집중을 해서 그 결과가 보석으로 나오게 되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보석으로서 나름대로 명분화 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민주당이 집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2심 재판부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또 거론할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어떤 결론이 나든 찬성과 반대쪽 모두가 다 나타나는데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벌써 20만 명이 넘었습니다만 2심 재판부가 지금 서울고법에 형사 2부입니다. 선거전담 판사 참으로 판사가 주심 판사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과거에 우병우 항소심에 있어서 석방을 했던 사람입니다. 무죄로 해서 석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양성태 키즈다. 양성태의 밑에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에 기피해야 된다라는 청원이 이미 2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격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앞으로 계속 점화가 되어서 심각한 정쟁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특검 측이 보석을 했을 경우에 증인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석 허가해 주면 안 된다. 보석 불허의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김경수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 놓여지면 그 드루킹 일당 측을 만나서 회유할 것이라고 지금 특검 측에서 의심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석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경수 도지사가 드루킹 측을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그것이 공개됐을 시에는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사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구린 게 있기 때문에 드루킹 측을 접촉하려고 시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그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접촉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밖에 안 되는 거죠.論리적으로 보는 분들이 그냥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판사가 그래도 필요까지 없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는 방금 거예요. 알겠습니다. 특검에서 실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접촉을 시도해서 회유하려고 당연하죠. 한다고 그런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 구속을 해야 근데 그 된다고 우려는 제기하는 현실적이지 거죠.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접촉을 시도하는 순간 김경수 도지사 그거는 정치적 사망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인 거예요. 어찌 그거는 그게 정치적 정치인은 판단입니까? 정치적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법리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증거인멸의 우려는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특검 측에서는 특검의 법리적 입장에서 회유를 시도하는 자체가 알겠습니다. 법리적으로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김경수 지사가. 알겠습니다. 김 지사 이야기는 다시 또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공항 이야기 오늘 뒷부분에서 좀 해야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부울경에 새 시도지사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단 오던 시장 기자회견 내용 한번 보시죠.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결정을 내린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동남권의 미래를 수렁에 빠뜨린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안전하고 그리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론사가 주관하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굳이 그것도 휴일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오거돈 시장이나 아마 3명의 지자체장이 상당히 마음이 좀 급하지 않느냐. 이미 부산, 울산, 경남의 지자체장들은 3명이 스크럼을 짜고 여론을 어느 정도 등에 업었다고 판단을 하지만 사실 이게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 일종의 공중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중정도 중요하고 중앙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그러한 이제 고육지책이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저희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의 최정호 전 차관이 지금 내정이 됐단 말이죠. 인사청문회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신공항 김해 신공항 원안 고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외 전문기관이 가덕도 포함해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김해가 최종 후보지를 선택됐으니까 김해 신공항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최정호 장관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그 결정이 무효화되고 새로운 정책 결정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전의 결정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바른 태도의 이야기를 국회 청문회에서 했다는 것도 아주 이분이 정부적 감각이 있다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 제출했죠, 아직. 그걸 예고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동남권 관문공항, 가덕 신공항을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당대표가.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경남 신공항 확장안이 정부의 현재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점수를 딸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것이 또한 경우와 합리성에 봤을 때도 잘못된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당연히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통과하기도 저는 아주 위험한 인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부산, 울산, 경남에. 왜 그런가 하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각 부처는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이 판단대로 대부분이 되어요. 자, 그러면 국토부가 그전에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6월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대 장관이 누굽니까? 김현미 장관이죠. 그렇죠. 김현미 장관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받을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 가덕신공항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김해 신공항 원안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장관이 들어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책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바꾸려고 하면. 근데 똑같은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소음 문제에 대해서 문제되기위해서 구구절절하게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장관 예정자가. 이거는 민주당으로 봐서 위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후보자로서 청문회까지 그렇게 나가서 발언을 해놓고 나중에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래서 결국은 저 총리실로 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뭔가 하면 김해 신공항이라는 것은 기술적 검토를 하는 곳입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있는 곳입니다. 자, 총리실이 뭐냐? 총리실은 정무적인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정무적 기능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갈등과 대립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역할이지 기술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지만 국무총리실은 실제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전문적인 일이 없고 부처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역할이에요. 저도 이야기 좀. 그러면 총리실에서 어떤 정반대의 결론을 냈을 때 이게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리실로 이관도 쉽지가 않고 총리실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낼 권한과 책임과 능력이 없어요. 일단 그 총리실에서 현실을 인식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니까요. 총리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셨는데 전제도 잘못됐고 이 진행 과정에서도 전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기본 전제가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것은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네.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에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TK표, 네. 대구 경북표도 포기할 수 없고 부산 경남표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절충으로 양측의 어떠한 비난도 받지 않는 선택, 안전한 선택. 그래서 그 당시 정치적으로 현명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관문공항의 변경 대결을 보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고 네.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당은. 그리고 제가 다시 잠깐만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정부의 이전 아무리 상대당이었고 경쟁하는 정부였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정부가 내린 결론, 그 정부의 결론이 합리적 근거와 토론을 통해서 바뀌기 전까지는 네. 공직자는 네. 이전의 정권에서 내린 결론을 존중하고 네. 그 내용을 옹호하는 것이 저는 그래서 최 바른 장관은 이런 생각합니다.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저는 바뀌는 순간까지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네네. 거는 총리실에서 결정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네. 대통령도 분명히 부산 대개조 선포식에 오셔서 하신 이야기는 5개 시도 강력도지사들이 협의하고 협조하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같이 검증하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총리실에서 하고 이 두 가지가 총리실 검증과 5개 단체장의 협의가 투트랙으로 같이 가라는 것을 요구한 거지 총리실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라는 게 이게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게요. 아까 말 속에 어폐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과거 정권에서 내린 것은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동일한 판단을 김현미 장관과 지금 장관 후보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치적 판단입니까? 어떤 정치적 판단? 지금 현재 최종호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는 아니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술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국토해양부가. 현재 국토부는 왜 기술적인 문재인 판단을 정부에 했고, 들어와서 네. 주무부처인 김현미 장관과 지금 최정호 장관 예비 후보자까지 지금 김해 신공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김해 지금 신공항을 정치적인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판단입니까? 김해 신공항을 결정해놓고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그럼 언제 전문가들의 바꿉니까? 그러면 언제 바꿉니까? 자료나 제출이 있겠죠. 아니, 언제 그것을 바꿉니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잠깐 그러면 김해 어떤 신공항의 방식으로 장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거예요. 절차를 거쳐서 그 로드맵이 뭐예요?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 앞으로. 지금 벌써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검증단에서 검증계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소음 문제, 안전 문제, 그리고 최종 확장성 결과는 아직 안 문제 나왔지만, 문제가 지금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것을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검증하고 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또 동시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5개 연간 단체장의 의지와 합의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합의해내면서 토론하면서 있어 논의가 더 풍성화되는 과정. 이것을 같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중론이 모아지기 전에 자, 저는 까지는 국토부 장관은 네. 기존의 김해 신공항 확장에 대한 뒷받침하는 논리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네. 그게 아닌 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기술적인 모든 검토의 내용은 그 해당 부처인 국토부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김해 신공항을 진짜 가려고 하면, 가덕 신공항을 진짜 가려면 대통령의 결단과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2월 초입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하는 전국에 23조를 들여가지고 절차와 규정에도 없는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을 전국에다 다 흩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도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과거에 정치적 이유로 김해 공항으로 간 걸 다시 가덕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지금 시간을 끌어가면서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확실한 대답이 없느냐? 그럼 결국은 이게 불가능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성근 의원님이 지금 이사 논리 모순이 너무 심하다 생각해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가덕동 신공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제가 하는 결단하면 되는 이야기가 거잖아요. 이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 아니죠.